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. 본 영상은 투자를 판단하실 때 참고하시는 자료이며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. 2020년 바이오 시장. 만약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몇 가지 보석 같은 기술들을 그냥 지나치신다면요. 아마 10년 뒤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. 네,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. 제가 이 바닥에서 파도를 맞은 지도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네요. 살아남았다는 게 중요하겠죠. 오늘은요, 지금 거대한 파도가 치고 있는 바로 이 바이오 섹터, 그중에서도 딱 2026년을 정조준해서 어떤 기술, 어떤 기업들이 판을 흔들지 제 20년 경험을 싹 다 녹여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크게 3단계로 나눠서 진행할 겁니다. 언제나처럼 탑다운 방식이죠. 먼저 큰 그림, 숲을 봐야 합니다. 도대체 왜 지금 바이오에 돈이 몰리고 있는가? 그 거시적인 흐름부터 짚어보고요. 그 다음엔 진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핵심 전쟁터로 들어가서 어떤 기술, 어떤 선수들이 뛰고 있는지 들여다볼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? 제 20년 경험을 압축한 실전 생존 가이드를 공유해 드릴게요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왜 하필 지금 바이오인가? 이건 신약 하나가 잘 나왔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. 지금 헬스케어 산업 전체에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, 아주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죠.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 세계의 아주 단단한 기둥이 바이오 시장을 떠받치고 있어요. 첫째, 고령화. 이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죠. 둘째,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기 시작한 R&D 투자. 그리고 마지막, 이게 바로 불쏘시개입니다. 빅파마들이 M&A 하려고 쌓아둔 수백조 원의 현금 실탄. 이 3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수요를 그야말로 폭발시키고 있는 겁니다. 이건 개별 종목 차트만 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상의 변화입니다. 근데 빅파마들은 왜 그렇게 돈을 쌓아두고 안달이 났을까요? 바로 이 특허 절벽 때문입니다. 최근에 나온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보고서에서도 이걸 아주 심각하게 다루더라고요. 화면의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2025년부터 자기들 캐시카우, 즉 돈 찍어내는 기계나 다름없던 블록버스터 약들의 특허가 줄줄이 끝납니다. 이건 그냥 돈 좀 덜 버는 문제가 아니라 회사 존립의 문제예요. 그러니 이 거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다음 먹거리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고요. 그때 그들의 레이더에 딱 걸리는 게 바로 혁신 기술을 가진 작은 바이오텍들이죠. M&A 시장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. 자, 그럼 그 빅파마들이 그렇게 군침을 흘리는 기술이 대체 뭘까? 이제 진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앞으로 의학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전쟁터, 딱 3군데를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. 첫 번째 전쟁터, 바로 ADC. 우리말로는 항체 약물 접합체입니다. 용어가 좀 어렵죠?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. 그냥 화면에 있는 설명처럼 유도 미사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. 항체라는 미사일이 똑똑하게 암세포만 딱 찾아가서 약물이라는 폭탄을 거기서만 터뜨리는 거죠. 이러면 주변의 멀쩡한 세포들은 다치지 않으니까 기존 항암제의 끔찍한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 기술입니다. 자, 그럼 이 ADC 시장 판도를 한번 보죠. 이 표가 아주 중요한데 보세요. 왼쪽에 아스트라제네카랑 다이치 상쿄의 에너2. 이건 이미 왕좌에 오른 챔피언이죠. 아주 안정적이에요.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5배, 10배를 바랄 순 없겠죠? 제 눈이 가는 곳은 사실 그 아래, 바로 오름 테라퓨틱스 같은 도전자들입니다. 차세대 기술을 들고 나왔는데 2026년에 IND 신청이라는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우리 신약 임상시험 좀 하게 해주세요 하고 허가 받는 건데 이게 통과되면 주가는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. 물론 반대로 실패하면 위험하죠. 하이리스크, 하이리턴. 하지만 성공했을 때 그 폭발력은 챔피언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. 두 번째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뇌입니다. 혈뇌 장벽, 줄여서 BBB라고 부르는 기술이죠. 우리 뇌는 워낙 중요한 기관이라서 아무 물질이나 못 들어오게 아주 철통 같은 방어벽을 치고 있거든요. 이 BBB 기술은 바로 그 철벽을 열고 약물을 뇌 속으로 쏙 집어넣는 마스터키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?
알츠하이머처럼 인류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뇌질환 치료의 민을 활짝 열어젖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 숫자 한번 보시죠. 3천억 달러. 우리 돈으로 거의 400조 원입니다. 만약에 이 비비비기 기술을 이용해서 제대로 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하나 나온다? 그러면 열리게 될 시장 규모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. 정말 어마어마하죠?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 기술에 거의 사활을 걸고 달려드는 겁니다. 이 BBB 분야의 경쟁 고도도 아주 재밌습니다. 로셔나 에브비 같은 빅파마들은 특정 약물 하나하나에 베팅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제 눈에는 이 게임의 진짜 주인공은 데날리 테라퓨틱스라는 회사입니다. 왜냐하면 이 회사는 약물 하나가 아니라 약물을 뇌로 실어 나르는 플랫폼 기술 그 자체를 가지고 있거든요. 비유하자면 신대륙으로 가는 배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거예요. 그 배에 어떤 보물을 싣던 일단 배만 있으면 되는 거죠. 만약 이 플랫폼의 가치가 제대로 입증된다? 그럼 이 회사의 가치는 지금의 5배, 아니 10배 이상도 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고 봅니다. 자, 마지막 세 번째 전쟁터입니다. 요즘 정말 핫하죠? 바로 비만 치료제 GLP-1과 약효 지속 기술 LAT입니다. GLP-1은 이미 시장에서 돈을 그냥 쓸어 담고 있는 게 증명된 블록버스터 약물이고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LAT입니다. 아무리 약효가 좋아도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한다면 그거 정말 귀찮고 힘든 일이거든요. 이 LAT 기술이 바로 그 주사 맞는 주기를 일주일, 길게는 한 달까지 늘려주는 환자 편의성을 극대화시키는 핵심 기술인 거죠. 이 시장에는 두 종류의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. 화면 왼쪽에 일라일릴리, 노보 노디스크. 이들은 약을 직접 가진 거인들이죠. 안정적인 우량주 투자를 원하신다면 당연히 좋은 선택입니다. 하지만 제 눈에는 더 흥미로운 게 오른쪽의 조력자들이에요. 펩트론이나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회사들이죠. 이들은 거인들에게 핵심 기술인 LAT 플랫폼을 제공합니다. 다시 말해서 거인들의 약이 잘 팔리면 팔릴수록 이 조력자들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아주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. 같은 트렌드에 투자하더라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거시적인 흐름부터 핵심 기술들까지 쫙 훑어봤습니다.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. 그래서 어쩌라고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시간입니다. 바이오라는 이 위험한 지뢰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저만의 20년 노하우를 아주 엑기스만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투자는 결국 비중 싸움입니다.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느냐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이 도넛 차트가 제가 제안하는 2026년 바이오 포트폴리오 예시입니다. 일단 40%는 릴리나 노보 같은 안정적인 빅파마에 투자해서 포트폴리오의 닻을 딱 내립니다. 이게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는 거죠. 그리고 30%는 데날리나 오름 같은 플랫폼 기술 기업에 과감하게 베팅해서 5배, 10배의 고수익을 노리는 창으로 쓰는 겁니다. 20%는 에이플바이오 같은 조력자들에게 할당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 10% 현금.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결정적인 이벤트, 즉 총매제가 터졌을 때 우리가 바로 뛰어들 수 있는 총알을 항상 장전해둬야 합니다. 그럼 그 총알은 언제 써야 할까요? 바로 이 타임라인에 힌트가 있습니다. 2026년에 우리가 달력에 별표 쳐놓고 반드시 지켜봐야 할 이벤트들입니다. 1분기에 오름의 아이엔드 신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, 릴리가 어떤 데이터를 발표하는지, 또 2, 3분기에는 펩트론 공정이 제대로 돌아가는지, 에이프릴바이오의 임상 데이터는 어떤지, 이런 이벤트 하나하나가 주가를 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폭제이기 때문에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.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제 20년 경험을 피와 살로 바꾼 3가지 생존 원칙입니다. 첫째, 절대 한우물만 파지 마세요. 신약 하나에 물방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그냥 도박입니다. 우리는 기술 플랫폼에 분산해서 베팅해야 합니다. 둘째, 임상 캘린더를 항상 옆에 끼고 사세요.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알아야 전력을 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제발 기계적으로 손절 라인을 지키세요.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2008년 금융위기 때 이걸 어겼다가 정말 계좌가 박살나는 경험을 했거든요. 특히 바이오 주식은 한번 무너지면 그냥 수직 낙하입니다. 버티면 오르겠지? 이 희망회로 돌리는 순간 계좌는 그냥 녹아내리는 거예요. 이건 저랑 약속하셔야 합니다. 절대 타협하시면 안 돼요. 제가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말입니다. 이 주식시장에서의 승리라는 건요.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. 결국에는 자기 원칙을 지키면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,
버티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. 규율과 끈기, 이게 전부입니다. 자, 오늘 긴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미래바이오 투자의 승패는 어떤 마법 같은 신약 하나를 콕 집어 맞추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. 그 신약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원천 기술, 바로 기술 플랫폼에 투자하는 것. 이게 핵심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.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는 정말이지 무서울 정도입니다.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기술들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죠. 자, 그렇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죠. 과연 내 포트폴리오는 이 무서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? 오늘 제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의 작은 등불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결국 시장은 냉정한 생존의 무대니까요. 현명한 선택만이 우리의 자산을 지켜줄 겁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제가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였습니다.